안녕하세요. 곽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북아 안보 환경 및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30년 이상 복무를 하고 육군 대령으로 지금 예편을 하고 현재는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며 육군본부 보안전문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평생교육 리더십 학회 이제 이사로 또 한국 안전교육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보국훈장 3일장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제 좌우명 내 모습을 나타내자. 이것은 내적 외적으로 다 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22년도 국민 통일 의식 조사와 그 다음에 문명과 전쟁, 그 다음에 이 동북아 안보 환경,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 이 4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는 매년 KBS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응급을 또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확산의 책임을 남한에 또 전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 한반도의 이 정세 점해서 현재 우리 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지 KBS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38선을 두고 총칼을 겨누는 가슴 아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그런 이 한반도죠. 이 한반도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눈부시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선 이 군사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반면에 북한은 군사 강국이지만 이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허덕이는 이런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그러면 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한 3년 정도의 시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정권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 응답이 몇 퍼센트 보입니까? 78.1%가 반감을 느낀다. 자, 20년에는 어떻습니까? 호감이 이게 반감 20년 내에 74.5%,
21년도에는 71.4%, 22년 78.1%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북한은 남한에게 경계 대상이라, 이 40.3%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가 북한을 경계 및 적대적인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년도에 이 경계 대상이다, 또 적대 대상이다 보면 20년도에 적대 대상이다 29.3%, 21년도에 28.6% 소폭 감소했다가 금년도 22년도에 들어와서 32.7%로 적대 대상이 더욱더 퍼센트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 11년에서 20년 이내 약 한 23%가 응답을 가장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2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모든 국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하죠. 저 역시 하루빨리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야말로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은 경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경제 또는 군사 강국,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교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점으로 우리가 23%가 20년 이내 통일 시기를 보고 있지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죠. 어쨌거나 이 통일을 이제 앞당기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첫째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야 되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주 국방을 갖추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이는데 시기와 관계없이 통일이 가능하다 하는 인식이 75.9%로 집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51.7%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 표에서 보고 있습니다.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51.7%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여러 가지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려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게 우려가 되겠죠.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통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도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통일 비용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통일 비용 부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무도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룰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통일을 위한 준비, 그 어떤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정치 군사적 혼란. 정치 군사적 혼란도 많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른 또 문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화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실업과 범죄 증가, 사회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런 면에서 어떻게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큰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통일을 위해서 남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일의 선결 과제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가장 크게 꼽았는데요. 41.8%가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군사적 실력 구축,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북핵 문제. 자, 북핵 하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과연 우리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비핵화를 이뤄내고 남북한이 그야말로 평화 통일을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 북핵 문제는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었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새 정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미국과 우리 한국이 새로운 정부가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전략 또 방법도 많이 또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북핵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가 84.4%라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이다. 13.2%가 이제 의견을 나타냈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85.5%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최근 이 3년간 이 추세를 보면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소폭 하락하다가 우리 새 정부가 이제 교체된 이후에 22년에는 84.4%가 부정적인 전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사실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북핵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에 북핵 문제와 남북 경제 협력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답은 북핵 문제와 남북 경제 협력의 연계에 대해서 소규모 경제 협력도 연계해야 한다가 42.7%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도
35%가 나타난 의견이 뭐 적지는 않았죠. 이 최근 3년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북핵 문제와 남북 경제 협력에 연계된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이 소규모 경제 협력도 연계해야 한다가 37.4%에서 21년도에는 40.6%, 22년도에 오면서 42.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면은, 자, 귀하께서는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응답자의 70.2%가 매우 불안하다. 이 대체적으로 불안하다 응답이 70.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남북 관계의 어떤 경색된 어떤 이런 면,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우려, 여러 가지 북한의 또 7차 핵실험 준비, 뭐 또 핵 선제 타격 응급,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의견은 20년보다 21년도에 다소 감소했다가 22년도에는 상당히 14.1%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좀 불안하다 하는 그런 심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안보 상황을, 이 불안을 어떻게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단시간에 좀 뭐 중지가 돼서 남북 관계가 좀 협력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갈까?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 당분간은 조금 우리 안보 상황이 좀 불안하게 좀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어렵죠.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북한이 거의 고립되어 있는 이런 이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또 경제 제재가 가해질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뭐 경제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우리 유엔에서 쉽게 경제 제재를 풀어줄 리도 좀 뭐 단시간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안보 상황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내 경제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 국민 삶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한반도가, 우리 국내 상황이 불안하고 어렵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의 어떤 경제 투자라든지 바이어들이 투자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 많이 불안하게 되면 또 바이어들이 우리 한국에서 떠나가는 뭐 이런 상황도 겪게 되는 거죠. 현재 여러 가지 물가도 계속적으로 고공하게 되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이 핵을 이 주요 이 수단으로 삼고서 이 국제사회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태도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가 55.8%,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좀 상당히
생각보다 의견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좀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현재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현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난 정부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상이하게 본 것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은 현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현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북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교류, 협력, 또 이산가족, 또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런 분야 등 순으로 앞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조건부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북 교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당히 폭넓게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죠. 이 중단되고 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됐죠. 이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식량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과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하는 오이사 조치를 취했죠. 이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크게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 식량 지원 이런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조건부로 재개해야 한다, 또 확대해야 한다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또 대북 교류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이 오이사 이 조치도 완화해야 된다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금강산 개성공단 대북 그 식량 지원 오이사 조치 이런 것을 대부분 조건부 재개 또는 확대를 해야 된다가 대부분 지금 50% 이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완전한 어떤 이런 단절보다는 그래도 북한과는 전반적으로 대화도 하고 확대를 이렇게 교역 여러 가지 이 정치 사회 또 문화 경제적으로도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 자,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향후에 북핵 문제와 남북 협력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81.3%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에 좀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우리 국민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가 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상당히 20년, 21년, 22년 오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만 사실 탑다운식으로 우리가 남북 정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중단된 남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또 금강산 개성공단,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 대화가 중단되다 보니까 더욱더 안보 불안이 우리 국민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